제20대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다 오늘은 용인정의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후보님 먼저 후보님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중앙일보에서 주로 정치부 기자 생활에서 25년 했습니다.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 정치부장 했고요. 4년 전인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이제 영입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또 캠프 대변인, 대선 때 대변인, 또 이번 4년 뒤인 총선을 앞두고 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변인만 7번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용인 시민을 잘 대변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당 총선 공약 개발 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공약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실질적이고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용인정의 후보로 올라오시면서 주요 공약들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지적한 거지만 정말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많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고 안 지키고 그러면서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를 해보니까 그런 유혹이 생기긴 생깁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제가 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공들여서 만든 공약이고 그 공약은 우리 시민들의 뜻을 많이 담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용인정의 경우에 인구가 급속히 팽창함으로 인해서 교육 인프라, 교통 인프라, 문화 인프라, 생활체육 인프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채워드릴 수 있는 공약을 만들고 있고요. 첫째, 저는 우리 용인을 교육 특구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열은 매우 강한데 교육 환경도 엉망이고, 학교 시설도 나쁘고, 그래서 고칠 것이 천지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 특구로 지정해서 중앙정부의 투자도 많이 받고, 또 저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7개 학교에 맞춤형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갖다 드렸습니다. 1년 반 동안 42억 원 갖다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학교마다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구 지정으로 좀 해결을 하고 우리 시장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또 시의 교육 투자도 유도를 하고 저는 재선이 되면 교육문화위원회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용인의 교육의 인프라를 높이는 일에 주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정의 인구도 꽤 많은데 서울 가기도 매우 힘들고 한데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고민을 많이 했고 첫째 제가 연구를 했던 건 경부고속도로에 보정죽전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판교 인터체인지하고 수원신갈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우리 용인 정지역으로 오려면은 판교로 나와서 내려오거나 수원신갈로 가서 다시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중간쯤에 보정죽전 인터체인지 만들어서 바로 이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하고 영동고속도로에는 현재 마성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 공사를 조기에 완공함과 동시에 마성 인터체인지 전에 동백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우리 동백동으로 바로 빠지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빠지면 동백뿐 아니고 구성, 죽전까지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지금 현재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가 정말 부족한데요. 길을 뚫어놓으면 광역버스 정말 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용인 우리 정 지역을 사통팔달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이제 철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GTX가 2021년에 개통될 예정인데 그 개통을 좀 앞당기고 그 GTX 구성역에 KTX가 쓰게끔 하는 일을 추진을 할 거고요.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은 추진을 해볼 생각이고 GTX 역
구성역 주변에 복합 터미널을 만들어서 환승센터도 만들고 각종 편의시설, 쇼핑몰 이런 걸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문화, 의료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백의 경우는 동백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인데 동백 세브란스 병원을 재난 대응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반드시 병원 문을 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관련된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 통과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재선이 되면 이 법안 다시 발의해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 국비가 지원이 돼서 동백 세브란스 병원 개원에 큰 도움이 될 테니 이거를 개원을 하겠다. 사실 이런 일은 야당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재난대응 전문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동백 세브란스의 그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걸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정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구상대로 하고 이거는 재난대응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투 트랙으로 가보자. 여기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거점 병원에 여러 가지 인력 지원, 노하우 지원을 하게끔 하자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제가 19대 국회에 낸 법안을 20대에 다시 내서 그 법안 통과시켜서 병원 개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백 지역에 이 아레나, 수용 인원 10,000명 이상의 규모의 공연장을 아레나라고 하는데 좋은 아레나 하나 만들어서 우리 용인정 지역의 시민들이 이걸 향유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동별로 작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거나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그 밖에 동별로 맞춤형 공약을 제가 이미 공보물에 다 적시를 해놨는데 우리 죽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역의 치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인구가 8만 명가량 되는데 파출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보정동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죽전에 파출소도 만들고 우리 탄천 지역에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그 악취를 제거하는 문제, 또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가 소음이 심한데 방음벽을 보강하는 문제, 뭐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되게 구체적이고 또 지역적으로 적재적소에 많은 공약들을 술술술술 풀어내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사실은 용인정 말고 용인을 후보로 나오셨으면 좀 더 쉽게 가셨을 걸. 용인정으로 일부러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용인정이 뭐 후보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2년가량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사실 용인정 지역은 저한테 좀 불리하게,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획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용인을로 간다면 훨씬 국회의원을 안전하게 재선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용인정을 선택한 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는 곳이 구성동입니다. 그 구성동은 용인정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인을에서 활동할 때 2개 동만 남았어요. 이제 용인정 지역으로 편입된 곳이 2개 동인데 구성동하고 보정동, 인구 7만입니다. 그리고 19만이 용인갑, 용인병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낯선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획정된 용인을은 전부 제가 활동하던 지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인을로 가면 국회의원 될 텐데 왜 용인정을 생각하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구성동에 살고 있고, 또 표창원이라는 분이 이쪽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뭐 좀 TV도 많이 타고 유명한 분인데, 또 야당의 지도부의 일원이고, 이분이 여기 출마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을 피해간다는 소리는 저는 국회의원 안 했으면 안 했지 절대 못 듣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공약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인 정 지역에 대해서 공약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4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제가 미리 연구를 다 했고, 그 4가지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 제 입장에선 그렇게 됐지만 또 연구해 놓은 것도 있고, 용인을에 제가 출마할까라는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용인을 지역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뭐 기흥호수 문제, 우리 선홍동에 주민센터 세우는 문제, 거기에 도서관을 별도로 세울지 말지의 문제 등등 연구를 했지만 결국은 뭐 선택을 해야 됐고, 표창원 씨가 만약에 안 나왔다면 용인을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센 분이 나왔으니까 세게 붙자 이런 생각으로 일이 나왔습니다. 표창원 후보와 좀 다른 차별성이 있다면 이상희 후보님은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아마 정말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국의 다른 후보들 사이에 여야 후보가 이렇게 대비되는 곳은 없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일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꾼의 이미지. 제가 공보물에 누가 일 잘할까요? 이렇게 썼거든요. 표창원 후보 저한테 그래요. 나는 18년 살았는데 이상일 후보 2년도 채 못 살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제가 1년 11개월쯤 살았는데 저 1년 11개월 동안 일의 기록과 성과의 레코드는 정말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몇 가지 열거해 볼까요? 경부고속도로에 수원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그게 용인의 신갈당에 있습니다. 46년 동안 수원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용인 분들이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그거 바꾸겠다고 다 약속했는데 아무도 못 바꿨어요. 제가 2014년에 제가 5월에 내려와서 8월에 그 일 추진해서 5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로 바꿨어요. 용인에 오자마자 흥덕 IT밸리에 400억 원 서울의과학연구소 투자 유치했고, 흥덕에 초등학교 하나 부족한데 학교 신설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26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2017년 9월이면 열립니다. 학교가. 그 다음에 인덕원 수원 전철 흥덕 경유하게 했고요. 우리 청덕동에 학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제가 한 달 만에 철회시켜서 학교 부지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정동, 구성동 주민센터 새로 세우고 리모델링하는 행자부 특교 따왔고, 기흥구에 이 CCTV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좀 보강하기 위한 그런 CCTV 설치하기 위해서 또 행자부 특교도 따왔고, 용인의 7개 학교에 제가 교육부 특별교부금 42억 원가량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화장실이 문제인 곳은 화장실을 완전히 고쳐드리고, 급식실이 문제인 것은 급식실 고쳐드리고, 냉난방 시설 다 교체해드리고, 방송 시스템 다시 바꿔드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에 와서 감사패 받은 게 20개가 넘습니다. 저 학교에 지금 감사패들 쫙 있는데요. 그분이 출마하기 전에 나 용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 한 적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고, 이분이 우리 용인 시민과 과연 함께 가까이서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활동을 했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 겨울에 각 동별 분야회가 하는 김장에 거의 빠지지 않고 했거든요.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반을 했어요. 저 김장하는데 도사됐어요. 제 페이스북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기록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특히 우리 분야회 봉사활동 하시는 그분들과 정말 마음이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면서 훨씬 가까워지고, 저도 그 김장을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이런 걸 표창원 씨 했는가. 그 다음에 우리 용인시청 광장에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이 있는데, 얼음썰매장이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 해주시는데 한 번이라도 와서 그분들 격려하신 적이 있나요? 정말 표창원 씨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하면은 일이에요, 일. 표창원 주로 정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부를 공격을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말이죠, 말. 아직은 말뿐이고 일로 보여준 적 없어요. 저는 말이 아닌 일로 보여드렸어요. 이게 제일 대비가 되는 거고, 표창원 씨는 어떤 특혜도 받지 않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략공천 받은 분이에요. 그 부작용으로 용인병위원장을 하던 김정희 씨가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전략공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국민 참여 경선했거든요. 저는 시민 후보예요. 그분은 당의 낙점을 받은 낙하산 후보. 여러 가지 면에 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2년 동안 쭉 해왔던 걸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이상일이가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인가. 아, 이상일이가 우리 옆에서 가까이서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작은 일 하나라도 해결해 드리고 작은 부조리함 하나라도 바꿔드리려고 노력했던 정치인이다. 그걸 2년 동안 우리는 목격을 했다. 표창원 씨는 말로 아직 하고 있는데 그분이 쭉 해왔던 레코드와 기록을 보면 그분은 주로 정치 싸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된다면 그분은 그런 쪽으로 가겠죠. 이게 굉장히 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용인정 지역구 주민분들에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상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은 새누리당 후보 정도겠죠. 그다음 이력이나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후보에 대한 연구와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다음에 그 후보의 공약이 정말 우리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건가, 아니면 그냥 레토릭으로 포장된 것인가. 그래서 겉포장만 보고 선택을 한다. 그거는 제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후보에 대한 연구 탐구를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상일은 일의 흔적을 정말 세일 수 없이 남겼는데 이분은 아직 없고요. 또 저를 정말 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상일이 용인정을 선택하니까 강적하고 싸우는데 걱정이 되셔서 이 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뭐냐? 이상일을 잃으면 용인 손해다. 이 생각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분을 뽑으면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이상일은 이미 보여줬다.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상일을 뽑으면 앞으로 그 이상일이 어떤 일을 할 건지 예측 가능하다. 그런 거죠. 표창원 후보 어떤 면에서 예측 가능하죠. 과거에 그거로 본다면. 본인은 달라질 거라고 말할지는 몰라요. 나도 용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할지는 몰라도 일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앙정부 행정공무원들 설득이 필요하고 그 설득을 하려면 각종 네트워크를 동원을 해야 돼요. 설명도 해야 되고 일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떤 큰 현안이 생겼을 때 자기가 해결한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표창원 후보도 동백 세브란스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어요. 저는 동백 세브란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관련 법안도 이미 제출했고 세브란스 병원장도 만났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안전처 차관 다 만나서 일을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그냥 구호로 남고 있는 이런 분의 이야기를 과연 믿는다 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